소행성 충돌은 화염과 거대한 쓰나미를 유발해 생명을 단시간 내에 사망하게 했으며 이어서 수개월간 하늘을 덮고 있던 유독가스가 산성비로 내려 생태계를 황폐화시킵니다. 광범위로 생명에 치명상을 입힌 것은 매장된 석유 연소에 따른 그을음 분진이 성층권에 장기간 머물러 하늘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의 어둡고 혹독한 겨울이 가뜩이나 훼손된 지구 생태계를 괴멸시켰습니다. 그 와중에 생존자들이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의 특징은 덩치가 작았고 번식력이 강했으며 식성이 까다롭지 않은 잡식성 동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포유류와 조류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적게 먹거나 오랜 기간 굶주림에 견딜 수 있는 덩치 큰 종들도 살아남았습니다. 악어류가 그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이들 생존자들이 KPG 대멸종 경계를 넘어 신생대로 진입하여 적응 방산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전에 이들의 생존에는 우연적인 요소가 많았음을 제시하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먼저 소개합니다. 충돌에 의해 육지 공룡이 순식간에 사라진 이유는 그 지점이 유난히 석유 매장량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 지질학자들은 충격 이후에 그을음 생성량과 성층권 진입 여부를 모델링하여 유기탄화수소 매장량을 추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세 검댕이 분진을 대량 발산하는 칙술룹 정도의 석유를 보유한 지역은 지구 전체 13% 정도뿐임을 알아냈습니다. 소행성이 이러한 지역을 조금만 빗겨놨더라도 공룡 멸종은 없었을 것이며 포유류가 종분화하는 대진화 과정을 밟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룡의 불행은 우리의 기회였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KPG 대멸종 메커니즘보다는 어떻게 생명들이 멸종을 극복하며 적응하였는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를 위해 현존하는 생명의 방대한 유전체를 기반으로 특정 형태나 행동에 대한 진화계 통도를 구성하고 화석의 지질 연대를 고려하여 계통도를 보정합니다. 과학자들은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진화계 통도로부터 몸 크기와 섭식 양상, 진화의 속도 등을 추론하여 멸종에 직면한 동물들의 적응 과정을 파악합니다. 먼저 포유류의 살아남기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유류는 공룡 위세에 눌려 작은 몸집으로 근근히 숨어 살다가 KPG 대멸종 위기를 넘긴 후에 적응 방산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유류는 충돌 이전에 이미 활발히 종분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충돌로 많은 종들이 사라졌습니다. 멸종 과정에서 몸집을 줄여가면서 식성을 다양하게 바꾸고 안전한 서식지를 찾아 처절히 적응한 자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어금니 화석은 멸종에 직면한 포유류의 적응을 연구하는 데 좋은 재료입니다. 어금니는 세개 봉우리 형태를 하고 있어 단단한 먹이를 자르고 부수는데 효과적입니다. 포유류는 파충류에 비해 많이 먹어야 했고 양분의 섭취와 소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어금니의 발달은 포유류 진화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그림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이노돈트는 개이빨을 가진 동물이라는 의미로 맨 먼저 나타난 포유류입니다. 2016년 시카고 대학과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 연구진은 포유류는 공룡 멸종 이전에 활발히 종분화하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수백 종의 초기 포유류 어금니 화석을 분석하여 진화계 통도를 구성하였고 의외의 사실을 알아냅니다. 포유류의 적응 방사는 공룡 멸종 후가 아니라 이미 한참 전에 있었다. 초기 포유류도 다양한 형태의 이빨을 가졌고 그 다양성이 KPG 경계를 넘어가면서 줄어들었다. 이는 뜻밖의 결과로 포유류도 KPG 생명 집단 멸종에 안전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잡식성 이빨 형태를 가진 포유류가 선택적으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연구 책임자 그로스니클 교수는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멸종 사건 이전 백악기의 포유류가 번성한 이유는 꽃식물의 번성과 그에 따른 섭식 구조의 다양화 때문이다. 꽃식물, 즉 속시식물은 포유류에게 씨앗과 열매를 제공했고 아울러 꽃과 공진화한 곤충은 육식도 제공했다. 결과로 포유류는 백악기의 다양한 먹잇감에 적응할 수 있었으며 KPG 경계에서 잡식성 동물들이 주로 살아남았다. 음식에 관한 한 제너럴리스트가 까다로운 식성을 가진 스페셜리스트보다 재난을 잘 견딥니다. 최근까지 몸집이 작고 강건한 부리를 가진 새들은 재해 현장에 남은 씨앗이나 곡식으로 연명하며 KPG 멸종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무에 살면서 잘 날아다니는 새들은 전부 사라졌고 땅바닥에 살면서 종종 걸음치는 애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공룡새는 멸종 이전에 다양한 조류로 종분화했지만 이들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멸종 위기를 넘긴 땅에 거주하는 새들은 숲이 회복되면서 나무로 올라가 날기 시작합니다. 날기 본성을 찾은 새들은 적응 방산하여 현재의 조류상을 구성했습니다. 영국 베스 대학의 필드 박사는 현존하는 새들의 유전체 변이 속도로부터 그들의 조상이 나타난 시기를 계산해보니 7,500만 년에서 1억 6천만 년 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새라고 정의할 수 있는 새의 화석을 보면 가장 오래된 것이 6,200만 년에서 6,600만 년 전 것입니다. 무려 1억 년 정도의 시간적인 괴리가 생깁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필드 박사는 새의 몸 크기에 관련된 진화계 통도를 분석하였고 KPG 경계에서 오리 정도 크기였던 새가 참새 정도로 심하게 작아졌음을 알아냅니다. 몸집이 작아지면 대사와 번식 속도가 빨라지고 결과로 유전체 변이 속도가 빨라집니다. 따라서 분자 시계가 너무 빨리 돌아갔기 때문에 1억 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생긴 겁니다. 시계를 보정하면 화석이 가리키는 시기와 얼추 맞게 됩니다. 아무튼 새는 KPG 경계에서 유전체를 빠르게 변화시키면서 적응했습니다. 이어진 연구에서 필드 박사팀은 조류의 서식 양상을 기준으로 진화계 통도를 구성하여 기존 상식과는 다른 새로운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여기 개통도에서 볼 수 있듯이 나무에서 서식하는 종이나 물에서 서식하는 종들은 KPG 경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오롯이 땅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종이 경계를 넘어 현존하는 모든 조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중생대에 번성했던 에난티오르니티스는 아주 잘 날았으며 부리에 이빨이 있었고 또 날개에 발톱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라진 이유는 충돌 이후 산성비, 이어진 한파와 가뭄 등으로 살림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멸종 과정에서 우연에 의한 유전적 부동이 작동되는 현장을 보여줍니다. 땅에 거주하는 오리 정도의 몸집을 가진 새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필드 박사팀은 황폐화된 숲이 회복되는 과정도 살펴봤습니다. 집단 멸종 이후 양치류가 일시적으로 번성하다가 꽃식물로 대치되고 1000년 지나 숲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즈음 새는 나무 위로 오르며 날기 본성을 습득하여 날기 시작합니다. 질문은 어떻게 날기 본성을 찾았는가입니다. 부단히 훈련하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발생 과정에서 유전체 변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유전체 진화계 통도로부터 이를 추론한 연구를 소개합니다. 최근 미시간 대학의 버브 박사를 포함한 다국적 연구팀은 조류 198종의 유전체를 분석하여 멸종 이후의 적응 과정을 유추했습니다. 이들은 개통수에 근거하여 17개의 주요 변이 부위를 찾아냈으며 이들 중 15개는 KPG 경계에 있었습니다. 이는 멸종 사건이 유전체 진화를 빠르게 유도했음을 말해줍니다. 이어서 연구진들은 유전체의 변화와 개체의 생활사 특징과 연계시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멸종 사건 이후 300에서 500만 년 사이에 조숙한 새끼를 낳는 조류가 미성숙 새끼를 낳는 조류로 진화했음을 알아냅니다. 닭과 오리와 같이 주로 걷는 조류는 조숙한 새끼를 낳지만 참새를 포함하는 명금류는 미숙한 새끼를 낳습니다. KPG 경계를 벗어나면서 조류는 몸집을 줄여 비행에 수월한 형태로 적응했다는 사실을 유전체 수준에서 증명한 연구 결과입니다. 숲이 충분한 다양성을 갖출 때까지는 140만 년이 더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조류는 만천여 종으로 적응 방산합니다. KPG 멸종 위기를 넘긴 새가 다양성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슷합니다. 새의 다양성은 식물의 다양성과 함께 갑니다. 오늘날 인위적으로 자행되는 산림 훼손은 곧바로 새의 다양성 감소로 이어집니다. 악어가 KPG 멸종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이는 과학계를 오랫동안 곤혹스럽게 한 수수께끼였지만 해답은 악어의 몸에 있다고 말합니다. 악어는 공룡시대나 지금이나 모습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형태 변화가 필요 없을 만큼 효율적이고 만능적인 체제를 가졌기 때문에 멸종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악어는 큰 몸집에도 불구하고 굶으면서 1년은 버틸 수 있는 대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영국 브리스톨 대학 과학자들은 악어는 공룡시대 이후 그 모습을 별로 바꾸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진화 패턴에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악어류는 소위 단속 평형 모드로 진화하는데 환경 변화에 따라 진화 가속기와 진화 정체기를 가진다는 겁니다. 연구자들은 공룡시대 이후 악어는 장기간의 진화 정체기에 들어섰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주라기 시절 고대 악어는 지금의 악어와 다르게 다양한 서식지의 다양한 모습으로 빠르게 진화했습니다. 이들 중 악어다운 악어가 KPG 경계를 넘어선 후에 신생대 6천만 년 동안 겨우 3개의 슈퍼패밀리 소속 28종으로 분화했습니다. 조류가 1만 여종으로 분화한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악어의 진화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죠. 조류와 악어류는 지배파충류라는 가까운 조상을 공유하는 사촌지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왜 악어는 그토록 오랜 기간 진화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이미 체형 구조가 효율적이면서도 다목적용으로 설계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 환경 충격이 있더라도 생리나 형태를 심하게 바꿀 필요가 없었습니다. 행동을 통한 미세 조정이면 충분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다목적인 체형 설계 때문에 소행성 충돌에 의한 대멸종에서 견딜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악어에게는 환경 충격을 견디게 하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먼저 신진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에너지를 적게 사용합니다. 숨을 천천히 쉬며 심장도 느리게 뜁니다. 물속에서 무려 1시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악어는 몇 달 동안 심지어 1년이나 먹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반면 공룡은 많이 먹어야 했고 보다 활동적이었기에 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셋째, 악어는 초목과 숲이 황폐해져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강이나 호수, 해변에 살고 있으며 물가에 모여드는 동식물 잔해로 생활하는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며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넷째, 악어는 강력한 사냥꾼입니다. 그들 근육의 순간 파워는 엄청납니다. KPG 대멸종 과정에서 큰 동물들은 사라졌지만 악어는 예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